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쏙이 되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주로 실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설계 유형이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뜨문뜨문하게 나오는데 22회 때 나오고 23회 때 나왔어요. 연달아서.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실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설계 유형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사론에서 안 나오면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론이거나 아니면 기술론 쪽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주로 나오면 여긴데 실천론에서. 그러니까 사례 관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도 걸치고 실천론에도 걸치고 기술론에도 걸치고 여러 영역에 걸치잖아요. 사례 관리가. 마찬가지로 단일 사례 설계는 우리 쪽에서 만약에 출제가 안 됐다 조사론에서 그러면 실천론 기술론에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의 특성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A, B 기초선과 K을 구분을 해서 좀 이따 하겠지만 A, B, A 설계 BAB 설계, AB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 바로 나오죠? AB 설계, ABA 설계, AB 설계, BAB 설계, ABCD 설계, 복수 기초선, 다른 말로 다중 기초선 설계. 그런데 여기서 23에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자, 개입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의 평가 기준과 개입의 유의성 분석. 그래서 변화의 파동, 변화의 경향, 그 다음에 변화의 수준 이런 형태들. 21회 때 나오고 그 이후로 안 나올 건데 아마 24회 때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봤을 적에 아마 여기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다시 앞장으로 살짝 가보시면 여기서 지금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서. 그럼 아마 시험 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두 문제라면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면. 자, 기출경향 살펴보기. 단일 사례 설계 개념, 특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 ABAB, BAB, ABCD, 다중기초선 또는 복수기초선 설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역시 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특히 단일 사례 설계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사례 제시형, 뭘로?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된 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추세가 경향성 접근법, 개입의 평가 기준, 유의성 분석 등과 같은 단일 사례 설계 개입의 평가에 관한 내용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되는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통상 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두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실천론 기술론에서는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실천론 기술론에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최근 10개년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 특성에서 6문항,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 유형별 특징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기출해도 42번, 4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단일 사례 설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자, 보시면 최근에 연달아서 2번 나왔네요. 그죠? 자, 단일 사례 개념 봅시다. 단일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개념이죠. 단일 하나예요. 그래서 한 개인 또는
한 가족 또는 하나의 어떤 집단 또는 한 조직 또는 한 지역사회에 적용시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이라는 게 하나다. 이때 중요한 거는 단일 사례 설계가 우리 교재 보시면 특성에 보세요. 특성 12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실천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일 사례 설계를 실천 현장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는 설계다. 그래서 질적조사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적조사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수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조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과보다는. 자, 교재 잠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 특성 120페이지. 가설 검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가설을 검증하는 애들이 있고 설계 중에서 또 하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네요. 두 가지. 뭐가? 설계 유형이.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반면에 효과성을 입증하는 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죠. 단일 사례 설계라는 거죠. 효과성을 입증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다시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사례 설계다. 그러면 틀려요.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설계는 무엇입니까? 단일 사례 설계.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 얻을 수 있죠. 개입했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AP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 121페이지 정도 보시면 중간에 나머지는 한 번만 읽어보시고,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것들만. 단일 사례 연구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단일 사례만. 시험 문제 단일 사례 연구로도 충분히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단일 사례 설계로는요, 솔직히 인과관계를 확신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실험 설계 4요소 중에서 이게 좀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하나의 사례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일반화는 대부분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단일 사례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 사례 하나니까.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와 표본조사 설계를 비교해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는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 형태로 이루어지고 연구 목적도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규명하는 데 거기 목적이 있다면, 초점이 있다면, 표본조사 설계는 표본 추출,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가설 검증, 아까 말씀드린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설 검증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 단일 사례 설계와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단일 사례 연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어렵거든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거 말씀드렸고,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단일 사례 설계가 있고 단일 사례 연구가 있어요. 교수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먼저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양적 조사 형태를 취해요. 주로 수치화시켜요. 반면에 단일 사례 연구는요, 질적 조사 형태를 많이 취해요. 주로 심층 분석이에요. 여기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 조사는 수치화시킨다. 양적 조사 형태를 띈다. 반면에 단일 사례 연구는 질적 조사고 주로 심층 면접, 심층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서. 다음, 단일 사례 수행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 확인 규정, 변수 선정, 측정의 어떤 대상, 개입 목표의 설정, 조사 설계, 조사 실시, 개입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큰 거 위주로 봐주시고, 자, 드디어 나옵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기본 구조. 먼저 기초선이 나옵니다. 기초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 그래서 기초선 단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관찰 단계입니다. 관찰 단계. 개입 단계는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단계를 개입 단계라고 합니다. 먼저 관찰 단계, 즉 기초선 단계. 세 번째 보시면 충분히 관찰이 이루어질 때 단일 사례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향상되는데 최소한 몇 회 이상? 3회 이상. 밑줄 치세요. 최소한 3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하다. 관찰 측정, 즉 기초선은 최소한 3회 이상 이루어져야 된다. 뭐 더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최소 3회 이상. 그 다음에 개입 단계는 말 그대로 표적 행동에 대한 또는 문제 행동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고, 밑에 보시면 개입 단계에서는 측정을 하는 사람, 장소, 측정 방법, 기타 조건을 기초선 단계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초선과 그 다음에 개입은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3번 했어? 그럼 여기도 3번. 여기서 고병무가 관찰했어? 그럼 여기도 고병무. 장소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이야? 그러면 교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동질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입 단계에서는 측정을 하는 사람, 장소, 측정 방법, 기타 조건을 기초선 단계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선의 패턴이 있습니다. 안정된 패턴.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1주에서 5번, 2주도 5번, 3주는 한 4번, 4주는 5번. 얼추 그래프 변동이 거의 수평선이죠. 그런데 불안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뭐 1주에는 2번, 그 다음에 뭐 거의 없고 2주 차이, 3주 차이는 갑자기 6번, 4주 차는 이렇게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엄청나요. 이때 우리는 경향선 접근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때 뒤에 나와요. 불안정한 패턴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다시 한번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쓰이는 접근 방법은 뭐다? 경향선 접근 방법. 경향선 접근 방법. 무지무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요거예요, 그래프가 요거. 자, 단일 사례 설계에 자료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기록 준비, 관찰 및 기록 방법 등이 있다는 거 보여요. 아,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유형, 우리 키워드 43번인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설계입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례를. 철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요.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요. 그럼 막 돌아다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빙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철수 단일 사례 설계로 좀 개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철수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프로그램 진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를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1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다는 1로 바꾸고 봤어요. 철수, 표적 행동은 철수죠. 하루에 딱 봤더니 수업 시간에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몇 번 일어나냐? 1시간에. 하루 동안 4번 일어나더라고요. 2일차 때 봤더니 1시간 기준으로 역시 4번. 3일차에 봤더니 3번. 4일차에 4번.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4번.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하는데 4번 딱 관찰하고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가 기초선이고 B가 개입이거든요. 다시 한번 A가 기초선이고 B가 개입이에요. 개입에 들어갑니다. 역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횟수도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하고 관찰자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개입을 뭘로 했느냐? 막대사탕을 준 겁니다. 막대사탕.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대사탕. 그래서 안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말 잘 듣고 수업 잘 들으면은, 일어나지 않으면은 막대사탕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추파춥사를. 그랬더니 첫 번째에는 시큰둥 해가지고 똑같이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놓고 여기만 놓고 봤을 적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4번, 여기 4번. 그럼 요건 빼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적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개입의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재 1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1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단일 사례 설계는. 이해되시죠? 자, A, B 설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126페이지 마찬가지로 밑에서 세 번째 포인트. 개입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이잖아요. 막대사탕 주니까 안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구성이 단순하며 대상과 사항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널리 쓰인다. 아, AP 설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거 앞전 시간 가설검증 설계 중에서 어떤 애 하나 나왔었는데 뭐죠? 여러분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는데 뭐예요? 유사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처럼 유사실험 설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일 사례 설계 중에서 요 A, B 설계가 많이 쓰여요. 교수님 왜요? 그 이유는 1분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는 아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교수님? 아니 이거 단순한데 왜 AP 설계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그 이유가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APA. 그리고 얘 때문에. AP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APA 설계는 보세요. 관찰했죠? 기초선. 동일하게 개입했죠? 프로그램 진행.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본다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문제야. 얘가. APA 설계를 우리가 통상 무슨 설계라고 그러냐? 철회 설계라고 합니다. 철회 설계. 같은 말입니다. 자, 아까 AP 설계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표적 행동인 철수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막대 사탕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실제 일어나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APA 설계는 뭐냐? 그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딱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중단. 안 주는 거야. 선생님, 저 수업 시간에 안 일어났어요. 막대 사탕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안 일어나면 막대 사탕 하나씩 준다고. 야, 학생이면 당연히 저 수업 시간에 앉아서 그 공부하는 거지. 꼭 막대 사탕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만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안 일어났어. 문제 행동을 일으키질 않아. 그럼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뭘 해줘야 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철회, 스탑,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대 사탕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의 효과성이 있는가? 앞에 했던 B, 개입의 효과성이 있는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어나나 안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윤리적 문제. 의도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어떻게 하는가요? 딱 중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 교재 볼까요? 표적 행동을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기초선 단계, 개입 단계, 그리고 개입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관찰하는 형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 단점 보세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을 중단한다고 하죠. 분명히 중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종결이 아니고요. 개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딱 끊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러면서 사탕 안 줘도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사회복사의 그 뭐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윤리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뭐야? 그럼 나 여지껏 사탕 주면서 내 어떤 행동을 봤다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실험동물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문제 행동이 재발되면서 더 악화될 우려도 있어요. 실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개입의 효과가 아까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개입의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 보세요. 개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설계다? A, B, A 설계. 그래서 이거를 철의 설계라고 하고 얘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 AB 설계. AB 설계는 반전 설계라고 합니다. 반전 설계. 그래서 보세요. 기초선 표적 행동 관찰이죠. 안정된 패턴을 조금 유지하고 있네요. 불규칙한 패턴이 아니라. 개입했어요. 아이고, 개입의 효과성이 보이네요.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기다려. 그러면 다시 문제 행동이 재발될 수 있겠죠. 중단해버리니까, 의도적으로 중단해버리니까 문제 행동이 다시 재발된 경우. 그리고 요 앞전에 했던 개입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재확인. 이게 바로 뭐다? AB 설계. 따라서 장점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 교재 128페이지 중간에. 개입의 효과를 가장 높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설계이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설계이긴 해요. AB 설계가. 그러나 역시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의도적으로 끊은 다음에 ABA잖아요. 여기까지. ABA인데 의도적으로 끊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재확인차 또 한 번 들어가 줄게. 이런 형태예요. 요거는. 아,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ABA 설계는 제가 그 작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동에 제가 특강을 갔는데 몇 년 전에 선생님이 교수님 점심 한번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갔는데 정말 허름한 집이에요. 난 정말 이거 무슨 새마을운동 시대 1970년대 집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명색이 밥 대접한다면서 그 안동에 그 한우도 유명하고 무슨 뭐 강고동어도 있고 유명하잖아요. 그 안동 찜닭도 유명하고 먹을 거 천지인데 헛제사밥도 있고 어디 이런 메뉴가 뭔가 봤더니 백반이야 백반. 아유 진짜 솔직히 내 그 선생님한테 좀 실망했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런데 반찬이 딱 나왔는데 와 전부 다 텃밭에서 한 그 재료예요. 텃밭에서 그 어르신이 청국장인가 된장국이요. 우와.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청국장 맛이야. 저희 어머니도 경상도인데, 우와,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는 반찬들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 입에 좀 맞으십니까? 이러더라고. 그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어르신이. 그래서 와, 제가 여지껏 진짜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개입의 효과성을 어느 정도 봤죠? 지켜본 다음에 밥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확인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요 제육볶음이 딱 나온 거예요. 제육볶음. 그래서 내가 우리 제육볶음 안 시켰다고. 제육볶음. 그랬더니 이 백반에 원래 나오는 겁니다. 딱 그런 거야. 아 그러면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개입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지켜봤어. 의도적으로 중단했어. 어떻게 줘?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맛있다고. 오케이 재확인. 그래서 그냥 팍 제육볶음. 먹는 순간 내가 일어나서 브라보. 와, 진짜. 게임 끝. 정말. 그러면 소비자 손님을 기만한 거잖아. 기만한 거잖아. 기만. 아, 처음부터 해야지. 왜 재확인차 그거 마지막에 내놓냐고. 대신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거지.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개입의 효과를 가장 높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설계이긴 하지만 역시 클라이언트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얘도. 다시 한번 사회복지는 윤리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주로 뭘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A, B 설계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윤리성 문제가 미발생이 되는 설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A, B 설계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A, B 설계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타당도 저해 요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B 설계는 우리 아크페에서 했잖아요. 원시 실험 설계 중에서 원시 실험 설계하고 유사해요. A, B 설계는. 뭐하고? 그렇죠. 1회 사례 설계. 실험 들어가고 결과 보는 형태.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실험 들어가고 결과 보는 형태. 이거하고. 그러면 타당도가 저해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미발생이 된단 말이야. 반면에 AB는 그 효과성을 제대로 규명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뭐는 발생이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입의 효과를 가장 높이 확신할 수 있는 AP 설계는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설계이다. 유용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AP 설계다. 반면에 AP 설계를 쓰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꼭 기억하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BAP 설계가 나옵니다. BAP 설계. BAP 설계는 뭐냐면 이거는 위기시에 써요. 위기. 긴급. 그러니까 기초선이고 뭐건 지금 할 시간이 좀 드물어요.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개입 들어가고 결과를 좀 보는 거야. 관찰하고 또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BAP 설계는 주로 언제 많이 쓰인다? 위기, 응급, 긴급 사항에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 맨 밑에 나와 있죠. 128페이지. 클라이언트가 위기 사항이 있으므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무슨 설계다? BAP 설계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ABCD 설계가 있습니다. 무슨 설계? ABCD 설계. 이걸 다른 말로 다중요소 설계 또는 복수요소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기초선을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개입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걸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역시 또 다른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다중 또는 복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 요소 설계.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기초선 이루어지고 집중 개인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개입 단계인 AA는 뭐예요? 이거 단주인데? 아, 이 사람 좀 알코올릭인가 보네요. 그 알코올릭에 대한 어떤 단주 모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 치료와 역시 단주 모임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달리했다는 거죠. 자, A, B, C, D 설계 사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의 유효성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성, 제한점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바로 2월 효과. 죄송합니다. 2월 효과. 여기다 적을게요. 순서 효과 2월 효과입니다. 순서 효과. 이 A, B, C, D 설계는 순서 효과와 2월 효과가 발생이 된다. 순서 효과와 2월 효과. 그래서 A, B, C, D를 놓고 보면 요 A는 기초선이고 요거잖아요. 개입이. 그런데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더 순서상 클라이언트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순서 효과예요. 항상 처음보다 뒤에 있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보면은 이건 사실이에요. 요 D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원래는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제가 한 15년 동안 서울시 경기도 민방위 교육 강사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민방위 교육. 그래서 민방위 교육 강사가 되려면 그 일정 자격 요건이 있고 연구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시청에 가서 그 재난안전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아요. 시간은 통상 15분 줘요. 15분. 그러면 15분 동안 브리핑이 아니라 실제 강의 대상자들이 앉아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연구 강의를 15분. 그런데 그 순서에 대해서 거기 이제 한 번씩 이게 하루 종일 하거든요. 오전 오후 나눠갖고 하면은요. 오전에 한 15명 정도 하고 오후에 한 15명 정도 해요. 구별로 하는데 서로 앞번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그날 당일날 딱 가면은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그래서 1번 번호 쭉 적혀 있어 가지고 오전에 15명이다. 그럼 15명 있는데 자기 이름이 몇 번째 있는가 그러고 제발 앞번호만 안 됐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해요. 다들. 저도 그렇고. 왜 그러냐? 저도 면접관으로도 뭐 가봤지만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앞번호 이렇게 연구 강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면은요. 정말 눈여겨봐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저 사람 저거 교리 바뀌었는데 왜 저 옛날 교리 쓰고 있지? 저 사람의 마이크 파지법이 저러지? 별의별 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수가 그리 높게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지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10번쯤 지나가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번이에요. 10번쯤 딱 돼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에서 온
민반 교육 강사 지원자 고병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인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분쯤 돼서 예, 수고하셨어요. 내려가세요. 이래. 예? 시계 보면은 15분이거든. 아니, 저기 아직 10분 남았. 아, 예, 수고하셨어요. 내려가세요. 이래. 예. 왜? 벌써 앞에서 벌써 그러니까 피로도 더 증가하고 다 안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이래. 그러니까는 어떻게 단점을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이 드물잖아. 15분 끝까지 보면서 그냥 집중도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이거 잘못했는데 뽑아야 되는데 한 5분 듣고 예, 잘하셨네. 예, 내려가세요. 이게 바로 순서 효과예요. 이게 순서 효과. 순서 효과. 2월 효과가 있습니다. 2월 효과는 이 앞에 게 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앞에 한 프로그램이 요 뒤에 요 앞전,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B, D 입장에서는 C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2월 넘어가다 2월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그래프상에 보면은 129페이지 보세요. 129페이지. 집단 치료와 AA 모임이 있잖아요. 워커의 여름 휴가. 네, 요거. 그런데 요 집중 개인 치료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도 영향을 주고 요 앞에 있던 집단 치료와 AA 모임이 가족 치료 AA 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2월 효과라고 한다. 2월 효과. 순서 효과는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요거는 순서 효과고 얘보다는 1번보다는 2번이 더 큰 효과 2번보다는 3번이 더 큰 효과고 2월 효과는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주고 2번이 3번한테 또는 1번과 2번이 3번한테 영향을 줄 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2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A, B, C, D 설계는 무슨 효과가 발생이 된다? 순서 효과와 2월 효과가 발생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복수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다중기초선 설계, 중다기초선 설계인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3회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통상 문제간, 상황간, 대상자간 나오는데 주로 나오면은 얘예요. 주로 나오면 대상자간 복수 설계, 복수기초 설계.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건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수학여행 가면 뭐 합니까? 공포체험 하잖아요. 공포체험. 요즘도 이거 학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공포체험. 그러면 조별로 나누죠. 1조, 2조, 3조 조별로 또는 개인별로 통상 보면 조별로 나누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민가들이 있겠죠. 여기 민가들이 이렇게 민가. 코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 그럼 여기 흉가가 있어요. 흉가에는 누가 있어요? 처녀 귀신. 음악 선생님이죠. 음악 선생님이 처녀 귀신 역할하고. 내 다리 내놔라. 여기 체육 선생님. 그럼 요거는 주로 뭐예요? 여기 총각 귀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이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안 나오시나? 그럼 교무주임. 뭐죠? 염라대왕 하고 있겠죠. 염라대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조가 출발해요.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나머지 조는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무서워서 손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소리 들면. 그러나서 담임 선생님 딱 지켜보고 있다가 오케이. 2조 출발. 10분 간격으로. 3조 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순차적으로 요 포맷은 그대로 내버려 놓고 대상자만
대상자만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야, 1조는 아주 그냥 담력이 세구만. 아이고, 2조는 그냥 애들이 다 그냥 저 사색이 돼서 나오는 거 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중기초선이기 때문에 다중기초선은 두 개밖에 없어요. ABA와 제1기초선, 제2기초선. AB, AB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요 폼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바뀌나, 아니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나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역시 상황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나. 문제도 넣어보면서. 이게 바로 뭐다? 복수 기초선 설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은 대상자 간 복수 기초선 설계가 제일 많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131페이지. 그래서 특정 개입 방법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가진 2명 이상의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될 때 또는 두 집단 이상, 집단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용될 때 개입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포메이션, 틀은 딱 내버려 두고 대상자만 달리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가 보는 거. 눈여겨보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다음 개입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42번인데 나올 때 됐습니다. 개입의 평가. 먼저 변화의 파동입니다. 변화의 파동이라는 거는 기초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웨이브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형태. 말 그대로 파동. 그럼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오, 개입의 효과성이 있는데. 변화의 경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상향한다거나 우하향하는 형태. 변화의 경향.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변화의 수준. 맨 처음에는 하이 텐션이었어. 근데 로 텐션으로 뚝 떨어져. 변화의 수준. 변화의 수준. 오, 순간적으로 뚝 떨어졌네. 들어가자마자. 개입하자마자. 그래서 변화의 파동, 변화의 경향, 변화의 수준 세 가지 형태에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각적 유의성,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 실용적 유의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통계적 유의성이에요. 나왔다면 주로 통계적 유의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평균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기초선에 나타난 표적 행동의 평균과 개입 단계에서의 평균을 비교하여. 이거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는데 그죠? 앞전 시간에 기초선에 나타난 표적 행동의 평균과 개입 단계에서의 평균, 사전 검사의 평균과 사후 검사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 뭐였죠? 단순 시계열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기초선에서 나타난 평균과 개입에서 나타난 평균을 비교하는 형태. 이게 바로 뭐다? 평균 비교. 평균 비교. 경향성 접근이 있습니다. 경향성 접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중간선을 찾는 거예요. 중간선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형태.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134페이지 보면은 평균 비교는 A와 B 보세요.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형태라면은 경향성 접근법은 기초선이 아까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들쭉날쭉할 때 보세요. 그래프를 딱 그리는 거야. 잣대 가지고 쫙 그어. 어느 정도 그 중간점을 찾는 거예요. 중간점. 평균 개념이 아니라 딱 긋는 거야. 그러면 요쯤 되겠다. 요쯤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이요. 요 경향선 접근법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예요. 내비게이션이. 어디에서? 도심에서는. 도심에서. 근데 이제 경향성 접근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좁혀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를
아주 복잡한 서울 강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내비를 찍어도요. 정확하게 그 문 앞까지 딱 가르쳐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통상 보면은 50m 아니면 100m예요. 100m. 그러니까 요 정도 그 수많은 그 건물 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략 요쯤 될 거야. 요쯤 될 거야. 이해되시죠? 요쯤 될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오차가 점점 좁혀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딱 긋고 그 라인에서 불규칙하니까 너무 그냥 복잡하고 들쭉날쭉 할 때 어떻게 한다? 요 정도 그 라인선을 잡는 거. 요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경향선 접근법이라 하는 거예요. 경향선 접근.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통계학인데요. 통계학에서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주식이에요. 주식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공부하신 분들은요. 아, 무슨 뭐 5일선, 무슨 30일선, 60일선. 왜냐면 주식 거래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그래프상으로 쭉 경향선을 접근해요. 그러면 아, 요때쯤 되면 121선. 그래갖고 딱 요렇게 딱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상승 국면에 있을 것이다. 그거를 그래프로 딱 봐요. 근데 요 그래프랑 똑같이 돼 있어요. 왜냐면 막 하루만 해도 막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고 아, 경향선 접근법은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활용되는 법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반면에 기초선이 안정되어 있다.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평균 비교법. 우리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된다니까. 기초선이 안정적이야. 그러면 통계적 유의성 중에서 뭘로 이루어져? 평균 비교법. 기초선이 불안정해. 그러면 우리 통계적 유의성에서 뭘로 이루어져? 경향선 접근법.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경향선 접근법이 잘 나왔는데 평균 비교법도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는 뭡니까? 경향선 접근법이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평균 비교법이에요. 그 외에 실용적 유의성, 임상적 유의성 등이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개념 바로바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일 사례 설계 6장 여기까지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